권 씨가 전과자가 된 사정을 털어놓은 후 권 씨 부인의 배는 점점 불러온다. 이제 아기가 태어날 시기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공사판을 전전하고 이렇게 딱 끊어볼게요. 자,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출판사 그만뒀잖아요. 그리고는 공사판을 아직도 전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꼭 병원 가야 된다. 돈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 그런 걱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해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권 씨네를 걱정하는 나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직접 걱정해야 되잖아요. 아기가 나올 건데 돈이 없어 병원은 어떻게 가지?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와 나의 아내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권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 말라고 큰 소리를 친다고요. 이거 앞에서 어떤 장면이랑 비슷해요? 네 애비 아직 안 죽었다. 그거의 의미가 뭐였어요? 가장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채통을 지키려는 권 씨의 태도가 나타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걱정하는데 저 가난한 처지로 저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지 하는데 염려 마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 자신의 어떠한 자존심을 지키려는 어떤 행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 씨는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어 부인의 진통이 극에 달하자 부인을 업고 병원으로 향한다. 드디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기가 이제 나오기 직전인 거예요. 그 후 권 씨는 학교로 나를 찾아와 산모와 태아가 모두 위험에 빨리 손을 써야 한다며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자, 아까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래놓고는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게요. 나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한동안 망설인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나 역시 어떤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긴 했지만 은행에다 돈 많이 끌어다 쓴 사람이라고. 이 사람 역시 소시민의 일부라고요. 돈이 많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권 씨가 나에게 한 말이겠죠. 그만큼 이 말을 통해서 권 씨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왜? 병원 갔잖아요. 수술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권 씨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발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 엄숙한 표정을 했다. 성경책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말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갚겠다라는 맹세,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간절하게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빌려주겠죠. 자, 나의 모습 보겠습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무엇이 서술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이 서술되고 있죠. 어떤 마음이요? 빌려주는 것 혹은 또 뭐예요? 빌려줬다가 받지 못할 것,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는 나의 내적 갈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해가의 빚을 갚을 것인가, 빌려주더라도 받을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결정을 내리죠.
이 결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느냐? 나라는 인물의 소시민으로서의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일단 이해타산적인 태도요. 뭔가 더하고 빼는 태도, 즉 빌려주고 못 받을 것에 대한 계산적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즉 자신의 안위를 먼저 우선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시민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한 나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 계산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빌려줄 듯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돈 없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서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이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일단 거절을 하는데 없어,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완곡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야멸차게 굴 거야, 꺼지삼! 이렇게 할 것 같았지만 말을 통해서 일단은 완곡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고요. 자,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릴 때 되게 비굴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급하니까 제발요, 제발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빌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절당하니까 다시 이렇게 풀이 죽는 거예요.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안 돼, 안 돼. 이런 의미죠.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장이 돈을 안 따지는 이해타산적 태도를 갖지 않은 사람이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희망을 걸기엔 늦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말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라는 거죠.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친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꿔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자, 이거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권 씨가 뭘 중요시하는지가 계속 나와요. 그게 뭐죠? 자존심이요. 그 자존심과 관련된 거예요. 돈을 빌리러 올 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존심을 중시하니까 그거를 없애기는 원치 않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문질렀다라는 건 구두를 닦는 모습이에요. 구두를 신고 있는 구두를 닦는 모습. 이 닦는 모습을 통해서 자, 일단 이 창비 교과서 해설에서는 이렇게 되세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정을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여기까지 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배 교과서, 비상 교과서에 보면 이 구두를 닦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 빌리기 위해서 무너졌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행동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질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 않느냐? 왜? 구두는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다 나와요. 권 씨의 자존심과
관련된 무언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구두를 닦는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 같이 움실 거르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고요. 왜?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힘이 다 빠진 상태니까요. 겨우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걷는 모양을 흉내냈죠. 힘없이 이렇게 걸어가는 권 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실망한 심리 상태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 한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이마에 탁 들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박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냐?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 즉 원망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못 해줘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런 원망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 이것도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아까는 구두를 닦다가 이제는 나 대학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존심,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 지키기 위한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을까요? 그래도 그대로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는 권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러면서 힘없이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촌지가 뭐냐면 뇌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호주머니에 슉 이렇게 수줍은 듯 찔러 넣는 거죠. 자,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그러니까 돈이 급한데 못 빌리고 가니까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산 곱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되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어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까죠. 자, 이건 완전히 나체하구나. 이것도 출제된다라고 보세요. 자, 앞부분에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데모하다가 쓰러진 차에서 참외가 쫙 이렇게 흘렀을 때 데모하던 군중들이 가서 아귀아귀 이렇게 먹었을 때 그때 무엇을 의미했어요? 군중에 대한 권 씨의 동질감이 나타. 그전엔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저들도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권 씨가 동질감을 느꼈다라는 것의 표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권 씨를 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권 씨에 대한 나의 동질감이라는 거죠. 내가 권 씨를 보고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생존 문제구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느낀 거예요. 분명히 동일한 표현이지만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자, 이때 암만의 빚. 내가 권 씨에게 사실 진 빚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빚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이잖아요. 전셋돈 일종의 큰 금액을 받고 그 다음 방 한 칸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암만의 빚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돈을 안 가지고 오면 수술 안 해주니까요. 자, 그 다음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전에는 거절했었잖아요. 왜? 못 받을 거 같으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학교에서 가불해 주세요. 미리 월급 땡겨 주세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한테 삥을 뜯는 거 내놔 이러면서요. 자, 여기서 우리 뭐 읽을 수 있어요? 나라는 인물의 태도가 변화됐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죠. 이 태도 변화를 통해서 뭘 읽어내야 하느냐? 일단 볼게요. 제일 처음에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다 이렇죠. 그런데 돈을 마련하는 모습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니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이 돈을 딱 건네주니까 금태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돈이 딱 오니까 뭐야? 수술 시작! 이렇게 됐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원장의 태도. 원장이 뭘 좋아한다고요? 돈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인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다고요. 왜요? 친척 관계도 아닌데 거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런 병신 같은 짓을 하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질이군요. 여러 방법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말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구해왔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네요? 권 씨의 무능을 질타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에휴 이런 거죠. 이에 나가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동의하는 걸까요? 볼게요.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라고요. 이거는 의사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병원장의 속물적인 태도, 돈만 밝히는 그런 비인간적인 태도를 비꼬는 나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비꼬는 말을 들었으면 의사니까 어쭈 막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이랬는데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쳐버렸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건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그러니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수술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자, 고추예요, 고추. 그러니까 산부인과 가면 이렇게 성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수술을 돕던 원장분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던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고요.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조금 전까지는 돈 문제로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 생명체 앞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하받고 어머 고생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둘째 아들이라고요. 이제 진짜 아빠 대신 주인집 아저씨가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아기를 보고 이렇게 서술한 거예요.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끔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아이가 예쁘고 목소리도 사내답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에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자, 남의 아들 낳은 걸 이렇게 보다가 자신의 아들을 낳던 옛날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나가 어떤 인간이냐? 따뜻한 성품이에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전엔 좀 내적 갈등했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